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경매학원 수강 3개월째 교육을 받는 중에 있고요. 또 온라인 경매 강의 수강 4개월 동안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책 8권을 도포했고요. 유튜브 내에서 현재 경매 강의를 수강 중에 있고요. 또 5개월째 이리저리 찾아갔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홍티 경매 유튜브를 처음 보고 경매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10년 전에 낙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제가 지금 쭉 나열한 것들은요, 각각의 그 사연들이 있어서 저한테 그 상담을 하신 분들의 어떤 주제를 제가 좀 모아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좀 다양하죠. 요 며칠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경매라고 지금 딱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분들과 같은 비슷한 어떤 사례들을 다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 모두 한 자리에 모두 다 오셔가지고 스터디를 해도 뭐 경매 교육이라는 제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경매 교육을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뭐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경매는요, 먼저 배우거나 뭐 나중에 배우거나 뭐 수십 권의 경매책을 보셨거나 한 권도 안 읽으셨거나 또는 뭐 나이가 좀 많은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이나 이제 20대 사회 초년생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저는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시간 들여갖고 공부한 것은 의미가 없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아니죠.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공부라는 건요, 저는 뭐 하면 할수록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사실 배워야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진짜 말씀드리면은 홍티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경매는 쉽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리 분석이요? 맞죠? 권리 분석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리 분석이라는 게 정말 쉽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스피드 옥션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가 물건을 한번 열람해 볼게요. 자, 다른 거 다 빼고요. 제가 등기부상과 임차인만 볼게요. 자, 임차인 현황 등기사항 요약을 딱 보면은 이제 파란색 박스, 사각형 박스예요. 화살표 보이시죠? 네, 사업자 일자가, 네, 사업자 된 일자가 2006년 8월 6일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나와 있네요. 그런데 확정 일자와 배당 신고를 모두 하셨네요. 자, 이번에는요, 빨간색 사각형 박스 등기부 현황을 좀 볼게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일자가 2006년 11월 3일이네요. 인수되는 권리가 뭐 있다는 빨간색의 주의사항 표시가 없네요. 그 아래로 모두 소멸이에요. 등기부 권리는 이제 볼 게 없어요. 땡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 사업자 신고일이 근저당 1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네요. 그런데 대항력은 있지만요, 이 세입자분께서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배당 신고도 했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은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2천만 원 오로지 그냥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최종 요약을 하면요, 등기상 권리는 깨끗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지만요,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권리 분석 땡이에요. 자, 다음은 이번에 다가구 물건의 등기 요약본을 한번 볼게요. 자, 2006년 7월 1일 근저당이 소멸 기준 보이시죠? 자, 빨간색으로 주의사항. 아무것도 없네. 인수되는 거 없네. 뭐 선순위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죠? 그 등기부상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권리예요, 이거는. 자, 다음은 임차 현황을 볼게요. 많네요. 13명이나 되네. 자, 이들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증금을 거의 100% 보전 받네요.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린 상가와 지금 보여드린 다가구 둘의 차이가 여러분들 뭐 느끼세요? 임차인이 많고 임차인이 적은 것 차이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명도할 대상자가 앞에 있는 상가는 1명이고요. 다가구는 13명 차이일 뿐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낙찰받기 위해서 현장 조사하고요. 수익률 분석하고요.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최적의 입찰가를 산정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남았잖아요. 더 이상 권리 분석에서 권리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예를 든 어떤 두 개 물건보다요 좀 다소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90% 이상 그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요 모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건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라는 어떤 공부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게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홍티쌤 말대로 그럼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 분석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현장 조사, 시세 조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아니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 얘하고 비슷한 물건이 과연 얼마에 내놨는지 얼마에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돈에 관련된 가격 조사가 가장 부동산 경매에서는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낙찰자 위치에서 보면 돼요. 우리가 채무자입니까? 우린 채권자도 아니고요. 우린 낙찰자예요. 채권자가 뭐 여러 명이든 한 명이든 우린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우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분들이 뭐 대항력이 없고요. 우리가 인수되는 낙찰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 보증금이 없다면 권리상 깨끗하다면 100명이 되는 임차인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강제 집행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 안 되면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홍티쌤 말대로 경매 공부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그만인데요. 근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그 공부를 해서 시간을 우리가 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부동산 경매는요, 많은 시간 노력을 들이고 꾸준함을 갖고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권리분석 공부는 저는 1이고요. 현장 조사가 9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 9면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클까요? 9잖아요. 그럼 9에 해당하는 거에 우리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9에 해당하는 게 거의 돈에 직결되니까. 왜? 입찰 가격을 써야 되니까요. 부동산 경매는 현장 조사가 90%, 제가 볼 때는 90%가 넘고 95%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경매 이론 공부는 좀 그만하시고요. 현장으로 가서 현장 물건도 좀 보시고 부동산 중개소도 좀 방문해 보시고 아니 뭐 쫓겨나면 어때요? 경매 물건 뭐 보러 왔다고 나가라면 나가면 되죠. 뭐 우리가 뭐 죄졌나요? 한번 나가서 직접 부딪혀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조사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뭐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요. 제가 홍티경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 알려드릴 텐데 그래도 좀 급하신 분들은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아장내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한 2년 전부터 방송에서 올려놓은 그 에피소드가 한 400개가 있거든요. 그 에피소드 400개 제목을 쭉 보시면 거기에 뭐 부동산 조사하는 법, 뭐 그 다음에 임차인 상대하는 법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400개를 검색하시려면 시간씩 걸리시겠지만 쭉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올게요. 안녕.